오늘 하는 내용은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이라서 상관 분석하고 다중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걸 해볼 거예요. 우리 통계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그 차이 검정이었죠. 차이 검정. 그래서 그룹 간에 평균이 차이가 있다 없다, 그룹 간에 과연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를 검증해 주는 거고, 그래서 T테스트, 아노바 해서 우리가 총 7개를 해봤죠. 다 T테스트 3개, 아노바 4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오늘은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통계 시간에 우리가 이론 시간에 설명했듯이 관계가 있느냐,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A가 의해서 B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 학생들의 만족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만족도가 올라가야지 학생들이 계속 학교 다니려고 하고 자퇴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 다니려고 하겠죠. 그러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두 가지 변수 간에 뭐가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하느냐, 이거를 보는 게 우리가 관계검정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하려면은 간단하게 상관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관분석으로부터 단일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요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관관계라는 게 뭐냐, 코릴레이션이라는 건데 뭐냐면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키가 크니까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허리 사이즈가 또 크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변수들 간에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쪽이 증가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같이 변화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변화하느냐, 한쪽이 변화할 때 다른 쪽도 같이 변화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안 변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변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가 쌍이 묶여져 있죠. 쌍이. 그죠? 이렇게 쌍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야구 선수의 홈런하고 연봉수하고 관계가 있을까? 홈런을 많이 치면 연봉을 많이 받나 안 받나? 그죠? 그 다음에 그 광고비하고 판매량하고는 또 관계가 있을까? 그럼 광고를 많이 때리면 판매량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서로 연관성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관분석을 우리가 실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는 걸 써요. 이건 뭐냐면 X하고 Y하고 우리가 쌍으로 묶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두 변수입니다. X를 우리가 홈런수라고 하고요. Y를 우리가 연봉이라고 했을 때, Y를 연봉이라고 했을 때, X하고 Y하고 관계를 점을 다 이렇게 찍어 보면, 이거는 뭐냐면 각 사람들이에요. 각 야구 선수들마다 다 홈런 친 개수, 그 다음에 연봉, 홈런 친 개수, 연봉, 홈런 친 개수, 연봉,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놨더니 이런 모양이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럼 보면 이렇게 서로 어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느냐. 보면 한쪽이 증가할 때, 이쪽이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통계는 뭐든지 다 수치로 표현을 해준다 그랬죠. 그거를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 그래서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수치를 계수,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R로 봐야죠. 다들 표본이니까 R로 봐야 되는데, 이 R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성.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도 증가하느냐? 오히려 반대냐?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은 감소하느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강도.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수치로 표현해 줍니다. 수치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뭘로 만들어지죠?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래서 두 변수가 있으면 두 변수 간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요거예요. x, xy, s, xy 요거예요. 요게. 이게 뭐냐면 두 변수 간에 관련된 같은 분산, 즉 공분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즉 같이 변했느냐 얼마나. 여기 보면 x 따로 y 따로에다가 두 개가 서로 얼마나 같이 변했는지를 비율로 따지자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하게 변했는지를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해 주겠다 이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분산 계산하는 거죠. 전부 다 배웠죠? 우리 다 알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상광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가상의 선을 걷을 때, 제가 지금 가상의 선을 하나씩 거볼게요. 가상의 선을. 그랬을 때 이 선에 밀접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X변수와 Y변수가 일정한 가상의 선을 통해서, 즉 가상의 선이라는 말보다는 밀접하게 서로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멀리 점점 분포가 떨어져 있죠. 그죠? 멀리 퍼져 있잖아요, 서로. 그럼 뭐냐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뭉쳐 있으면 x 하나를 값을 알면 y는 요 근처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x가 있으면 y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만큼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예측이 안 되죠. x일 때는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관계성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관관계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하나의 변수의 증감에 어떻게 관련돼서 서로 묶여져 있느냐, 요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플러스고요. 밀접하게, 아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점수가 높고요. 1을 기준이에요. 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자, 얘는 밑에는 똑같은 건데 방향만 틀려요. 그죠? 이렇게 방향만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는 방향성, 그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강도는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 중간에 0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겠죠. 이 0은 뭐예요? 관계가 서로 없다. 즉 서로 변화가 서로 x는 x, y는 y지 서로 x가 y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쭉 보면 요런 게 있어요. 특이한 거는 요런 게 있는데 이거는 관계성을 보면은 제로라고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선형이 아니고 이렇게 비선형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관계는 0으로 나오지만은 모형을 예측할 때는 요런 거는 y는 x 자승으로 계산을 합니다. 얘는 보통 우리가 선형이니까 x로 나오죠. y는 ax 플러스 b로 나오죠. 근데 얘는 y는 x 자승.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죠?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한 시점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얘는 뭐냐? y는 x 3승이에요. 수학 시간에 이런 함수 배운 기억이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관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수치하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볼 텐데, 가설이 중요해요. 가설은. 귀무가설은 뭐냐면 두 변수 간에는 관계가 있다가요? 없다가요? 없다예요. 그죠? 배웠죠? 관계는 없습니다. 둘 사이는 아직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연구해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서 이걸 보겠다 이겁니다.